민주당이 압승한 22대 총선에서 부산에선 국민의힘이 압승했습니다. 부산 민심이 국민의힘 후보에게 향한 배경 분석해봤습니다. 부산에선 대통령 측근부터 장관 출신 후보들이 승리를 거머쥐며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당선인의 면면을 소개합니다. 제21회 국회의원 선거가 끝이 나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 비해 줄었지만 선거법 위법 행위는 여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22대 총선. 하지만 부산에서는 국민의힘이 압승했죠. 부산 18개 선거구 중 북구갑 한 곳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선 민주당의 선전이 눈에 띄었는데 부산 지역 유권자들, 국민의힘 후보를 최종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샤이 보수층이라고 불리는 숨은 보수층의 결집입니다. 보수 위기론에 막판 보수 지지층이 모인 겁니다. 선거 전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선 보수성이 짙은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의 선전이 예상됐습니다. 부산 정가가 요동치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당 차원의 막판 지원 유세가 부산에 집중됐습니다. 샤이 보수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중도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라면서 막판에 이제 참여해가지고 결집된. 두 번째 이유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낙동강 벨트 지원 유세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민주당 입장에선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원 사격한 사상구 등 낙동강 벨트 후보들 줄줄이 낙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은 좀 잊혀지고 싶었는데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 말과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 부정적인 요인을 작용하면서. 세 번째 이유는 민주당의 전략 부재입니다. 올해 초 이재명 대표의 지역의료 홀대 논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불명확성이 드러나면서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완전한 패배는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해운대구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60.87%, 이재명 대표 35.96% 득표에 그쳤지만 이번 총선에선 해운대구갑을 지역 각각 민주당 후보가 44.61%, 41.66%를 득표하며 선전했습니다. 북구 역시 이재명 대표 득표율 39.84%에 그쳤는데 22대 총선 북구갑 지역에선 부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고 북구을에선 민주당 후보 47.43%를 득표하며 국민의힘 후보와 접전을 벌였습니다. 2년 사이 민주당 쪽으로 민심이 다소 이동한 셈입니다. 완패했다고 민주당이 부산 지역을 위기로만 빠져서 그냥 포기할 건 아니고 그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지역 민심에 파고들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을 좀 더 세부적으로 우선 수립해가지고 다음 선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민의힘은 이제 안주하면 안 되고요. 부산에선 국민의힘이 압승했지만 제22대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부산 핵심 현안인 산업은행 이전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처리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여든 야든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부산 유권자의 민심은 어디든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우리 지역 당선인의 면면을 살펴봅니다. 부산에서는 대통령 측근으로 일명 친윤이라 불려온 대통령실 인사를 비롯해 장관 출신 후보들이 승리를 거머쥐며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4선 도전에 성공한 의원을 비롯해 흑수저 신화를 보여주는 후보도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부산은 친윤 불패 공식이 통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여야 후보가 오차 범인의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였던 해운대구 갑선거구.
하지만 예상을 뛰었고 9%포인트 차로 대통령 최측근, 찐윤이라 불린 국민의힘 주진우 당선인이 홍순환 전 해운대구청장을 따돌리며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국회 들어가면 저희 국민의힘의 1호 법안으로서 산업은행 이전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앞장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1호 영입 인재로 부산 진구 갑선거구에 단수 공천된 국민의힘 정성국 당선인. 공천을 두고 같은 당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결국 정 당선인이 서은숙 전 부산 진구청장을 꺾고 초선 의원이 됐습니다. 이 새 인물,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교육의 변화를 또 기대하시고 또 부산 진구에 새로운 또 변화를 일으키리라고 기대하시는 우리 국민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조승환 당선인도 더불어민주당 박영미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서며 처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부산 진구을 국민의힘 이현승 당선인은 지역구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초선의 무덤이라는 부산 진구 을 지역에서 4선 도전에 성공하며 탄탄한 지지 기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우리 부산 진구 을에서 제가 24년 만에 4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힘 있는 집권 여당의 4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결자 해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중단 없는 지역 발전. 이번 총선에서 부산에서는 여성 당선인이 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해운대구을 국민의힘 김미애 당선인도 그중 한 명으로 10대 여공 출신 변호사에서 재선 국회의원까지 소위 흑수저 신화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더욱더 당당하고 소신 있고 따뜻하고 희망을 드리는 그런 정치하겠습니다. 부산시의원 출신인 금정구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과 기장군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도 재선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이 나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이제부터가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21대 총선에 비해 선거법 위반 행위자가 감소했지만 그래도 위법 행위는 여전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치열했던 22대 국회의원 선거. 뜨거웠던 선거 열기만큼 선거법 위반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총선과 관련해 적발된 선거사범은 모두 61건, 88명으로 나왔습니다. 5대 선거 범죄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유포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 13명, 선거폭력, 공무원 선거 관여가 뒤를 이었고 불법단체 동원은 없었습니다. 또 기타 선거 범죄로 현수막과 벽보 훼손이 16명, 기타 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대 선거 범죄 행위를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해 봤더니 금품 수수는 30%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폭력 등 3개 범죄 행위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선거사범 88명 가운데 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4명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78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공명선거를 위해서 시민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 경찰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 등이 좀 더해져서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부산 선관위에서 적발한 선거법 위반 사례는 모두 3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불법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는 끝이 났지만 축하와 답례, 위로 등의 명목으로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12일 선거대책위원회 회단식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산에서 북구갑 선거구 한 곳을 제외한 17곳을 석권하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회단식에는 국민의힘 부산 당선인을 비롯해 시당 당직자 등이 참석해 국민의힘을 지지해준 부산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부산 시민의 지지와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진심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더 낮은 자세로 부산의 발전만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에서 50대 급성 심장질환 응급 환자가 병원 10여 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한 뒤 울산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50대 남성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를 태운 구급차가 부산 주요 대형 병원 10여 곳에 이송을 문의했지만 응급실 이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119 신고 4시간가량이 지난 이후 울산의 한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지난 1일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들은 병원들이 이송을 거부한 배경에 전공의 집단 사직에 영향이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울릉도에서 새끼 밍크고래가 어미 밍크고래의 품에 붙었다 떨어지기를 반복하며 어미를 따라가는 모습을 세계 최초로 영상으로 담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수가원은 국내 최초로 밍크고래 전신 촬영도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가원 고래연구소는 우리나라 해양 포유류 분포 조사를 확대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울릉도 주변 해양 포유류 조사를 4월 1일부터 4일간 실시해 밍크고래 3마리와 참돌고래 약 400마리 무리, 미확인 고래종 3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밍크고래 3마리 중 2마리는 어미와 새끼로 수가원 조사팀은 어미 밍크고래와 새끼 밍크고래의 이동 모습을 드론으로 기록했습니다. 온천천 두꺼비의 로드킬을 막기 위해 한 지자체에서 두꺼비 서식지 생태 환경 보존에 나섭니다. 연제군은 산란 이동 중 로드킬로 목숨을 잃는 온천천 두꺼비의 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 5천만 원을 투입해 조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온천천 암컷 두꺼비가 매년 3월쯤 산란을 위해 온천천 연못으로 향하지만 서식지로 오가는 도중 사람이나 차량에 압사하는 일이 매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는 온천천 무트로 나오는 두꺼비 개체는 15,000마리에서 2만 마리 수준으로 두꺼비가 많이 서식하는 지역에 차량 출입을 제한하고 생태 통로나 유도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내년 입시부터 부산교육대학교의 입학 정원이 감축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 승인 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교대 입학 정원은 전년도 356명에서 313명으로 43명이 감축됩니다.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로 초등교원 채용 규모가 감소하고 교대 입학 정원이 동결돼 임용 합격률이 하락하는 것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초등교원 임용 합격률은 2020학년도 53.9%, 2021학년도 50.8%, 2022학년도 48.6%, 2023학년도 37.7%, 2024학년도 43.6%로 감소 추세입니다. 올해 3월 부산 취업자 수가 지난해 3월보다 11,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지역 15세 이상 취업자는 168만 7천 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11,000명, 0.7% 감소했습니다. 국토부가 가덕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를 위한 입찰업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토부는 가덕 신공항 부지 조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 입찰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부지 조성에는 가덕 신공항 건설 사업 전체 예산 13조 7천억 원 가운데 10조 5천억 원에서 11조 원가량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한편 지역 건설업계에선 부지 조성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최소 5천억 원 이상 사업비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이 공영주차장의 사전정산과 무정차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시설공단은 민간 모빌리티 플랫폼인 팀앤모빌리티와 협업해 통합주차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영 공영주차장 35곳의 주차 정보와 요금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